2000년대 이후 한국의 위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들은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있죠. 그렇게 한류는 현재 전 세계 이슈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한류에 힘입어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대우를 받고 있죠. 그 첫 번째는 공항입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바로 공항입니다. 무조건 거쳐야 하는 곳인데요. 이 공항은 단순히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닌 정말 갖가지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경비가 매우 삼엄하죠. 그렇다 보니 이 공항에서는 무엇보다도 여권이라는 신뢰를 제출해 이 신뢰를 바탕으로 입국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한국인들이 현재 가장 대단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우리 한국의 여권 파워인데요. 2022년 한국의 여권 파워는 세계 2위로 무려 189개국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대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여권 파워가 강한 데는 우리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노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대단한 대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받는 가장 큰 대우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 입국 심사입니다. 이 자동 입국 심사는 단순히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인이기에 믿고 별다른 심사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자동 입국 심사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럽권은 거의 대부분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유럽에서 이러한 자동 입국 심사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은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EU 여권을 가진 유럽인들이 빠르게 자동 출입국 심사줄을 통과하는 것을 부러움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데요.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보통 10시간-11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그런 와중에 출입국 심사줄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니 더욱 힘들 수밖에 없죠. 특히나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시기에는 출입국 심사를 하는 데에만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인도 자동 입국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지패스라는 프로그램인데 한국에서 지문 등록하고 전자여권을 자동 출입국 심사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를 EU 여권 소지자 전용 줄에 서서 빠르게 출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용한 제도인지는 유럽의 외국인 전용 입국 심사 줄과 이지패스 등록자 줄의 차이를 보면 더욱 체감할 수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줄이 현재 독일에서 외국인들이 입국 심사를 할 때 기다려야 하는 줄입니다. 사진만 봐도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대기를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이지패스, 즉 한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검사대 줄입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대기 인원이 아예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곳을 통하게 되면 전자여권을 스캔하고 눈으로 카메라를 보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이 자동 출입국 심사로 들어온 한국인들에게는 여권만을 쓱 볼 뿐 별다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죠. 이미 이곳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직한 나라에서 왔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지패스를 사용하는 나라는 유럽과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꽤나 오래전부터 이러한 이지패스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여권 파워가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아시아에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던 이지패스에 한국이 추가되자 오히려 비난 섞인 말들을 내뱉고 있었는데요. 한국이 일본만큼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꼴보기 싫었던 것이죠. 실제로 일본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이지패스 제도 소식에 한국이 도대체 왜 받는지 모르겠다. 한국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일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유럽인들이 한국인들의 진면목을 모른다. 그들을 편하게 통과시켜주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사고를 치고 다닐 것이다. 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만약 같은 상황이었다면 같은 아시아 국가가 대우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을 텐데 참으로 황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한국에게 뭐든지 지기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이젠 오히려 안타까울 정도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러한 일본인들의 질투심을 더욱 폭발시킨 소식이 하나 더 전해왔었죠. 바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에서도 엄격하기로 유명한 메이저 공항에서 한국어 방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재밌는 것은 해당 방송엔 총 4개 국어의 언어로 안내방송이 나온다는 소식인데 그중 라틴어 러시아어와 함께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한국어만이 방송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들의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공항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던 일본인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은 청천벽력으로 밖에 들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불어, 라틴어, 러시아어의 경우 사실 수많은 국가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사용하는 한국어를 그중에 포함시켰다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오로지 한국인을 위한 대우라고 밖에 볼 수 없기에 일본인들의 좌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당시 미국 공항의 안내 방송에 한국이 아닌 일본어를 포함시키기 위해 뒤에서 엄청난 로비를 펼쳤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후문까지 전해지며 일본인들을 더욱 부끄럽게 했는데요.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한국의 위상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외국에서 증명해버렸으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미국 공항의 안내 방송 중에서 한국어 방송은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는 비단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에 퍼진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현재 전 세계에선 한국어의 중요성에 대해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프랑스 지하철에서 느닷없이 한국어 방송이 나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파리의 1호선 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파리 1호선은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 파리 주요 관광 명소를 이어주는 핵심 노선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노선이라 할 수 있죠. 이곳에선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주기적으로 흘러나오는데요. 이 방송 역시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한국어만이 방송되고 있었죠. 실제로 프랑스는 소매치기 문제를 가진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특히 전염병 방역 규제가 완화하면서 프랑스를 찾는 관광객이 늘자 이들을 노리는 소매치기 범죄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혹시라도 한국인들이 소매치기를 당해 프랑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까 프랑스 측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방송을 내보낸 것입니다. 평소 유럽의 공동체 의식이 강한 프랑스에서 한국만 특별 대우할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강해진 것이죠. 그리고 비난을 일삼던 말과는 다르게 사실 일본에서도 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길거리에 한글 간판이 있는가 하면 메뉴판 역시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었죠. 한식이 워낙 인기다 보니 한글을 적어 놓지 않으면 트렌드에 뒤처진 가게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대중교통에서도 한국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일본의 주요 관광객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었기에 더욱 일본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이 한국에게 친화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지만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고 그래야 일본의 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얼마 전 CNN에서는 한국이 K-팝, K-드라마에 이어 한국어를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더 많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현대적이고 더 세련된 나라로 인식되게 됨으로써 앞으로 아시아 언어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언어는 한국어가 될 것이라는 것이 CNN의 분석이었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고 이젠 외국인들조차 한국이 국제적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언어 중 한국어를 당연히 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요즘 간단한 한국어 정도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잖아. 미국에서의 한류의 인기는 엄청나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지기도 했고 말이죠. 더 이상 미국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실 예전에야 중국어를 쳐줬지만 나중에 가치를 보더라도 한국어를 배우는 게 훨씬 도움되지. 미국인들 입장에서 중국은 너무나 불편한 존재인데 누가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요즘 대세인 한국어를 배우고 싶겠죠. 솔직히 아시아 강대국 3국 중의 대세는 한국이지. 굳이 다른 나라들이 중국, 일본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말이야.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할 정도로 성장을 했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외교를 못한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한국어 방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는 거지. 요즘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잘 지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 특히 유럽의 입장에선 더욱 그렇죠. 방산이다 뭐다 해서 한국과 관계가 엄청나게 깊어졌잖아요. 요즘 한국어가 대세 언어다 보니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한국어를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솔직히 공용어로 많이 통용되는 언어를 제외하고는 한국어가 제일 매력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말이야. 요즘 한국어 인기가 대단하긴 하더라. 내 친구들도 보면 제2외국어 수업으로 다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가 한국뿐인데 한국어를 서비스해주는 나라가 많은 것은 확실히 신기한 일이네. 한국의 힘이 강해지긴 했나 보다. 그러니까요. 사실 인구수로만 본다면 중국어나 인도어를 더 많이 해주는 것이 맞을 텐데 말이죠. 중국어로 관광 안내를 해봤자 중국인들은 지멋대로 해서 의미 없고 인도는 빈부격차가 커서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볼 수 없죠.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종종 미국에서 한글이 나오면 정말 반갑더라고요.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틀린 선택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더욱 확신을 가지며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전 예전부터 한국이 좋아 한국어를 배웠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한국어를 배우면 쓸모가 있을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봐요. 예전에야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지만 요새는 확실히 다르죠. 유럽에서 한국을 대우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맞아요. 사실 아시아 나라 중에서 현재 유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본인들은 왜 그렇게 한국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동료의식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니야?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자신들보다 한참 낮은 존재였는데 이제 저 멀리 치고 나가고 있으니 배가 아픈 거겠죠. 이제 한국어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되었죠. 예전에야 한국 콘텐츠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 이젠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